우리가 흔히 임진왜란 하면 이순신 장군, 거북선, 행주대첩 이런 것들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전쟁의 역사 한 페이지 뒤에는요,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스러운 기록을 같이 한번 펼쳐보시죠. 때는 1598년 5월 26일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조선의 선조 임금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마치 신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병사들과 딱 마주한 겁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그들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아주 강렬한 몇 개의 문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임진왜란이라는 참혹한 전쟁 속에서 나라의 운명이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불 같던 바로 그때 명나라 장수 팽신고가 아주 기이한 용병들을 이끌고 왕 앞에 나타난 거죠. 이게 과연 조선의 새로운 희망이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미스터리의 시작이었을까요? 팽신구 장군이 아주 의기양양하게 선언합니다. 이들은 무려 15만 리, 그러니까 지구를 거의 반 바퀴나 돌아서 온 신의 군대라고 말이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먼 곳에서 온 이 낯선 지원군의 등장은 당시 조선 조정을 엄청난 충격에 빠뜨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능력은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특히 물속에 잠입해서 적의 배를 밑에서부터 공격해서 파괴한다니, 이런 수중 파괴 공작원이라는 역할은요, 당시 동아시아에서는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전술이었던 거죠. 자, 이제부터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우리가 마치 역사 탐정이라도 된 것처럼 이 미스테리한 병사들의 정체를 하나씩 파헤쳐 볼 거거든요. 과연 그들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기록에 나오는 파랑국이라는 나라. 뭔가 신화 속에 나오는 곳 같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가 바로 포르투갈을 가리키는 당시 표현이었습니다. 미스테리를 푸는 첫 번째 실마리가 여기서 풀리는 순간이죠. 조선 사람들은 그들을 해귀, 그러니까 바다 귀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낯선 외모와 물속을 자유자재로 다니는 그 엄청난 능력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동시에 경외심이 뒤섞여서 만들어진 그런 별명이었던 겁니다. 기록에 나온 가장 미스테리한 부분들을 한번 파헤쳐 보죠. 먼저 거인이라는 묘사. 당시 조선 남성의 평균 신장이 161cm 정도였다고 해요. 그러니 190cm가 훌쩍 넘는 그들이 옆에 섰을 때 충분히 거인처럼 보였을 겁니다. 노란 눈동자라는 표현 역시 실제 눈 색깔이라기보다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미지의 존재를 표현하려 했던 문화적인 해석의 가능성이 아주 크죠. 아니, 그러면 포르투갈과 관련 있는 이 아프리카 용병들이 대체 어떻게 지구 반대편에 있는 조선의 전쟁터까지 오게 된 걸까요? 그 해답은요, 당시 세계를 아주 촘촘하게 엮고 있었던 거대한 국제적인 네트워크,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정말 대서사시입니다. 동아프리카 모잠비크에서 시작해서 포르투갈에 의해 용병으로 징집된 뒤 인도의 고아에서 최신 군사훈련을 받고요. 중국 마카오에 배치되죠. 그리고 마침내 명나라의 정예 부대로 고용이 돼서 조선 땅을 밟게 된 겁니다. 대륙과 대양을 넘나드는 이 놀라운 여정의 배경에는 포르투갈이라는 해상 제국, 그리고 외국인 용병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명나라의 전략이 있었던 거죠. 그들의 존재 이유와 전술적인 목적을 한마디로 딱 정의할 수 있습니다. 바로 16세기판 네이비실. 이 비유야말로 이 이야기의 핵심을 가장 정확하게 꿰뚫는 표현이 아닐까 싶네요. 그런데 역사는 참 아이러니합니다. 당대 최강의 해군 특수부대였을 그들이 역사에 가장 뚜렷한 흔적을 남긴 전투는요, 바다가 아니었어요. 바로 육지. 1598년 10월 사천 외성에서 벌어진 아주 처참한 공성전이었습니다. 당시 전투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조명연합군이 성을 막 맹렬하게 공격하던 중에 글쎄 아군 진영에서 화약고가 터져버리는 끔찍한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이 치명적인 혼란의 순간을 일본군은 절대 놓치지 않았고 전세는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7,000명 이상. 이게 바로 그날의 패배가 남긴 참혹한 대가입니다. 이 숫자 하나만 봐도 그 거대한 혼돈 속에서 해귀 한 사람 한 사람의 활약이 왜 역사에 제대로 기록될 수 없었는지를 정말 고통스럽게 알 수 있죠. 그래서인지 후대의 학자들은 기대에 못 미쳤다, 이렇게 좀 평가절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이건 물고기한테 나무에 오르지 못했다고 비판하는 거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들의 진짜 무대는 바다였는데 지상 공성전에 투입된 것 자체가 비극의 시작이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잊혀진 병사들의 이야기에서 무엇을 읽어내야 할까요? 해귀의 이야기는요, 단순히 그냥 신기한 옛날 이야기 그 이상을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역사에 남은 그들의 마지막 모습은 어딘가 좀 뭉클합니다. 더 이상 바다 악마나 신의 군대가 아니라 그냥 길고 긴 전쟁을 마치고 이름 모를 고향으로 돌아가는 한 명의 병사로서 그림 한 구석에 조용히 서 있을 뿐입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그들의 존재는 우리가 알던 임진왜란을 동아아프리카와 유럽까지 연결되는 하나의 거대한 국제적인 사건으로 다시 보게 만듭니다. 이미 400여 년 전에도 세계가 얼마나 놀랍도록 서로 연결되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인 셈이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이 해귀처럼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 우리 역사책 어딘가에 분명히 존재했던 또 다른 세계적인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새로운 발견을 기다리고 있을까요?